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30일 토요일 오후 8시입니다. 다우.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 여기, 9월 27일? 뭐, 종가랑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응? 9월 27일 종가랑, 지금 현재 종가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예, 목요일날 올렸다가 금요일날 뺐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분기봉이 이렇게 끝났어요. 분기봉도 이미 이제 최저가 모드를 만들었고, 최저가 모드가 뭔지 알죠? 투자 심리도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간 행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감소했으면 어쨌든 투매는 없는 상태에서 눌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투매가 나오면서 누른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분기 더 거래량은 0구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투자 심의도는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투자 심의도는 아래쪽으로 가고 거래량은 위쪽으로 간다라는 걸 감안하세요. 저게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간다는 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22,000까지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열었어요. 응? 지금은 22,000원까지는 아직 열지 못했고, 반대로 지금 여기 거래량이 이쪽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열린 거예요. 여기 31,00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거고, 반대로 여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는 거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태의 분기봉을 봤을 때는 작년 저점까지 일단 개방을 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대로 보면 사실 이제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분기봉부터 보겠습니다. 분기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단선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어요. 예?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다. 현재의 다우 지수의 상태로 봤을 때는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가 방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상단선이 멀어요.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예? 34,738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반등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긴 내려갈 수 있는데 이제 반등치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월봉으로 봤더니 월봉도 상단선이 애매해. 예? 월봉도 상단선이 애매합니다. 중요한 건 월봉은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도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분기봉도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어요. 중요한 건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르는 힘이 약해. 분기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월봉도 그렇고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하락하더라도 강한 반등 후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내린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 바로 내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월봉이나 분기봉의 상단선을 쓸 수 없다면 이제 그 아래 단계에서 상단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주봉은 34,382, 이 정도가 지금 적정한 상단선의 위치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주봉은 그나마 있어요. 주봉은 이제 그나마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왜?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저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이건 나스닥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거의 시초가가 하단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시초가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하단선이 위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를 깰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월봉의 저가, 그 다음에 분기봉의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건 아래쪽을 개방하겠다라는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매도하지? 이제 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매도자가 고려할 수 있는 위치는 아마 34,382 그 부근처럼 보여요. 34,382 부근 정도. 거기까지 오지 않는다면 매도자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도 사실 매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빠지긴 빠졌는데 이거 어디서 매도하지? 라고 했을 때 매도 자리가 안 보이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매도를 가져가실 때, 참, 이게 이제 주봉으로 사용하면 33,713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게 주봉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는 전략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 입장에서 33,713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권유하기는 어려워요. 가능은 하지만 권유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 상태라면 한 34,382 부근 이상 또는 그 부근 정도는 되어야 이제 매도자가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봉, 예, 3일봉도 지금 상단선을 찍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낙폭과대예요. 지금 3일봉을 보면 이격볼벤과 볼벤 20 하단선을 모두 뚫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자체는 사실 매도자에게 메리트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봉을 끝내기 위해 억지로 이 정도 위치까지 마무리를 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자체가 하방으로 공격적인 배팅을 할 위치는 전혀 아니라는 걸 감안해서 볼 때는 어쨌든 반등은 나와야 되고, 이 반등이 분기봉의 윗꼬리, 그 다음에 월봉의 윗꼬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반등이 나와야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매트릭스 구조로 봐도 상당 시간 지금 10월 11일까지는 연구간이 되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우상향으로 일단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 그 행위 안에는 지난달 저가를 깨는 행위까지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깨고도 오를 수 있다고. 왜? 매도치기에는 지금 위치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라면 월 초에는 하방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유보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노린 매수 전략을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미국 지금 셧다운 문제가 있는데, 악재가 표면화돼서 그냥 갑자기 내려버리면 저로서도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일단은 고려한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10일? 10월 11일까지는 어쨌든 상방에 유리한 시간대이다 보니 본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고요. 그냥 내려간다. 그러면 저로서는 땡큐지만, 그건 보유자 입장에서 땡큐이지, 신규로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에서 빠지는 거라서 사실 내려가면서도 그 아래쪽으로 배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면 그건 매도를 보유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시라면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